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붉은 수돗물 사태. 환경부가 인천 지역 수돗물 수질이 문제 발생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식에 영화계 탑스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주말 영화제 주요 행사들이 잇따라 선보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빅데이터를 통해 학생 수 예측에 나섭니다. 과밀 과소학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포시 지역화폐 김포페이가 2달여 만에 발행액 4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붉은 수돗물 사태. 환경부가 인천 지역 수돗물 수질이 문제 발생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섣불리 정상화됐다고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경부가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22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인천 지역 수질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수돗물 수질은 사태 발생 초기와 비교해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환경부는 수질 검사 결과 모든 시료가 먹는 물 수준을 만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돗물 필터 테스트에서 여전히 이물질이 확인되는 만큼 수돗물이 정상화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돗물 수질이 사고 이전으로 회복되긴 했지만 사고에 따른 주민 불안감을 고려해서 보다 엄격한 판단 잣대를 가지고 정상화 여부를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추가 조사를 거쳐 차주부터 지역별로 수돗물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특히 피해 지역의 학교들 역시 차주부터 수질 검사를 거쳐 학교 급식 정상화 시점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의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죠.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비판인데요.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비판이 개막식을 시작으로 부천을 찾은 영화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제23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비판의 개막식이 지난 27일 부천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비판 특별전의 주인공이었던 배우 정우성을 비롯해 전 세계 영화 관계자 수백여 명이 부천에 모였습니다. 박양후 문화체육부 장관도 개막식 전 부천 아트벙커에 들러 AR과 VR 실감형 콘텐츠 부스를 체험하고 영화제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레드카펫 종료 직전 올해 특별전의 주인공인 배우 김혜수가 모습을 드러내자 개막식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배우 김혜수 특별전의 주제는 매혹. 그녀의 연기 인생 33년을 돌아볼 수 있는 영화 10편이 영화제 기간 동안 상영됩니다. 이번 영화제 주제는 호러와 SF. 장단편 부문 경쟁작 24편이 대부분 호러와 SF 장르 영화들로 선정됐습니다. 이외에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AI 등 시대별 명작 로봇 영화를 한데 볼 수 있는 로봇 특별전도 눈길을 끕니다. 올해는 49개국 288편의 영화가 비판을 찾은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 특히 개막작으로 선정된 영화 기름도둑은 가난한 주인공이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훔치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는 내용으로 최근 멕시코의 사회 모습을 스크린에 담았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23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다음 달 7일까지 부천시청과 부천 만화박물관 등 부천시 전역에서 관람객 등과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위해 일부 버스 업체들이 버스 운행 횟수와 차량 수를 줄일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주 52시간 시행에 따라 300인 이상 버스 업체 2곳의 버스 노선 41개 가운데 평일은 11개, 주말과 휴일은 20개 이상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경기도 내 300인 이상 버스 업체는 21곳이며 충원해야 할 버스 기사는 3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박람회를 통해 400여 명의 버스기사 채용이 진행 중이며 계도 기간인 9월까지 추가 채용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포시의 지역화폐 김포페이가 2달여 만에 발행액 4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발행액 가운데 52%인 24억 6천만 원은 실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포시는 김포페이 발행을 기념해 추석 연휴까지 10% 특별 할인 지원 혜택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발행액이 급증하면서 다음 달부터 할인율을 상시 할인율인 6%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포페이 가맹점은 이달 기준 5,100여 곳을 넘었는데요. 김포시는 다음 달부터는 모든 가맹점에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도록 QR코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8일 오전 8시 50분쯤 김포시 운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사 준비를 하던 사다리차가 인근 4차선 도로로 넘어지면서 도로를 지나던 SUV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사다리차가 SUV 차량 뒤쪽을 덮치면서 다행히 운전자는 무사합니다. 경찰은 사다리차가 인근 아파트 20층에서 작업을 하다 18층 높이에서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J헬로 양천 은평방송은 27일 상암 본사에서 재난방송 자문위원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위촉식에는 윤경민 CJ헬로 보도 담당, 김승배 기상산업협회 본부장 등 총 9명이 참석했습니다. 자문위원은 소방, 날씨, 법률,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들은 양천 은평방송 재난방송 진행에 참여하는 등 지역 재난 예방을 위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김승배 본부장은 재난사고 발생 시 지역방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재난방송 자문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오전에 얼마나 드셨어요? 막걸리 한 병. 개정된 음주운전법 시행 이후 시민들의 아침 출근길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다음 날 대리운전 이용도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나서는 40대 직장인 정모 씨. 정 씨는 곧바로 차에 타지 않고 주차장에서 기다립니다. 예, 배우 이사님. 그 교회 바로 옆에 그 빌라 있거든요. 음주 후 직장인들의 아침 출근길 풍경이 달라진 건 지난 25일부터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수치가 낮아지고 아침 단속까지 실시되면서 술을 마신 다음 날이면 자연스레 운전을 피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술을 좀 먹고 아침에 이제 숙취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대우운전을 불렀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아침 대리 운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좀 아침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음주가 강화되니까. 음주운전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에서 동시에 펼쳐진 캠페인. 고 윤창호 군의 친구들이 어깨띠를 메고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이런 캠페인이 무색해집니다. 술을 조금 마셨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심 도로를 질주하고 역주행까지 한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개정법 시행 전보다 단속 건수가 줄었지만 미미한 수준. 지난 25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첫날 전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322건. 시행 전인 지난 5월 일평균 대비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음주운전자 처벌 유형은 면허 취소 180건, 정지 120건, 음주 측정 거부도 14건이나 됐고 이전까지 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5%는 이번에 30건이 적발됐습니다. 피해자가 안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아픔을 조금 덜 겪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인식 개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단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법이 음주 후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선생님 수치 0.
인천시 교육청이 다음 달 1일부터 통계청의 학생 유발률 산출 프로그램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생 수 예측에 나섭니다. 그동안 시 교육청은 학생 유발률 지표를 통해 학생 수를 예측해 학교 신설 검토에 활용했는데요. 하지만 이 자료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해 인천 전체의 인구를 파악했기 때문에 지역별로 정확한 학생 수 예측이 어렵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학생 유발률이란 단위 지역의 주택수 대비 거주 학생의 비율을 말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인천시 교육청에서 다음 달 1일부터 빅데이터를 통해 전국 최초로 학생 수 예측에 나설 예정입니다. 기존의 신도시나 원도심의 과밀학급, 과소학급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 인천시 교육청에서 시작하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생 수 예측, 어떤 방식인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천 곳곳에서 추진되는 이 개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 도시재생이나 재개발 사업도 있을 것이고 특히 우리 지역만 봐도 정부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가 추진 중인데요. 이런 신도시 개발 사업들의 빅데이터 기반의 자료가 유용하게 앞으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예.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아무래도 과거와는 달리 신도시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더욱더 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왜냐하면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이제 학교가 들어와야 되는데 예상 학생 규모를 축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통계청의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서 최근의 동향을 활용할 수 있어서 자료 업데이트 측면에서도 최신 자료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로써 학령 인구 유발률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 건데, 이 학령 인구 유발률, 즉 학생 유발률이 뭐냐면 이 단위 지역의 주택 수 대비 거주 학생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 주택이 한 채 지어졌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서 유발될 수 있는 학생 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필요성에 대해 3년 전부터 고민을 해서 통계청에 학령인구 유발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 통계청은 인천시 교육청을 시작으로 해서 이 학령인구를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제작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학생 수 예측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의 긍정적인 효과, 인천시 교육청 학교 설립과의 설명을 함께 들어보시죠. 각종 개발 계획의 그 계획 단계부터 그 공동주택 사업의 승인 단계까지 공동주택 입주 세대수의 초, 중, 고등학생들이 얼마큼 그 개발 계획 그 공동주택 들어오면서 발생하느냐, 그거를 예측하는 지표예요. 학력 인구 유발률이라는 지표가 곧 뭐로 연결되냐면 학교 설립하고 또는 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 규모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결정됨에 따라서 그에 수반되는 예산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지표의 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됐는데, 그러면 이전까지는 이런 작업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 왔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 빅데이터를 이용하면서 좀 더 편리해지고 달라지는 점들이 많이 있겠죠? 네, 그동안은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엑셀로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이제 학생 수 예측을 수작업으로 해왔다고 해요. 예. 보통 학령 인구는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집계를 하는데 앞으로 빅데이터 기반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서 이 지역별 차이가 반영된 학생 수 규모를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인천시 전체 평균을 이 지역마다 이 같은 평균값으로 활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계양구 효성동이나 부평구 부평동 이런 이제 구도심의 유입 학생 규모의 예상치와 저 송도나 뭐 또 청라 신도시 같은 이런 신도시의 예상치가 같은 데이터를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같은 인천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는 각 행정동별 학령 인구 유발률을 좀 해당 지역 내 개발 사업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구도심 또 신도시가 각각 다른 예상치가 당연히 나오게 되니까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생 수 예측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 인천시 교육청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 지역별 차이가 반영된 학생 규모를 예측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인천시 전체 평균을 가지고 전 지역을 다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이번 개선 지표로서는 어떻게 되냐면 각 행정 동별로 그다음에 학력 인구 유발률을 해당 지역 내 개발 사업에 따라 적용하는 겁니다.
네, 이 밖에도 주거지의 종류나 또 세부 면적에 따라서 학생 수 규모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기존에는 아파트 또 주상복합형 건물만 반영을 했다면 이 빅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파트부터 오피스텔 또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까지 보다 세분화해서 이 학생 수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앞으로 예상되는 학생 수를 산출할 수 있는 이 기반 자료들이 더 세분화되고 또 정확해진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앞으로 이렇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생 수를 예측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일단 요즘에는 이제 신도시나 원도심을 중심으로 과소학급이나 과밀학급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필요한 지역에 그러니까 젊은 인구가 좀 많아서 학령 인구가 좀 많을 것으로 파악되는 곳에 학교를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또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통계청의 빅데이터 사용으로 인해서 학생 수 예측 지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별도로 뭐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2차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주변 지역인 김포 등에서도 기존 도시계획상 인구 총조사를 통해서 신도시에 진행했던 학교 신설 계획들이 이제 아파트나 도시계획이 중간에 변경이 되기도 하면서 종종 계획들이 틀어지기도 한다는 건데 네. 이런 단점들을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이 빅데이터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기대를 좀 품게 하는 지점입니다. 시민들의 과밀학급 또 신설학급 민원들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자료가 그때그때 빠르게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실제 도시계획에 따른 정말 이제 학교 건립에 얼마나 빠르게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이건 아직 미지수라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는 30일 열리는 인천 홈 경기에 이강인 선수의 팬사인회가 예정되면서 예매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이강인 선수가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을 방문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 이벤트 참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매진 경기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30일 열리는 인천과 강원 홈 경기에 앞서 팬사인회와 함께 시축과 선물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 노출을 자제했던 이강인 선수의 이번 인천 홈구장 방문은 김진야 선수의 친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천FC가 수비 강화를 위해 인천 유나이티드 김한빈 선수를 임대 영입했습니다. 김한빈 선수는 빠른 스피드와 강한 체력으로 좌우 측면 수비를 모두 소화할 수 있으며 올해 말까지 부천FC의 수비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2017년 부천FC에 입단한 김 선수는 지난해 7월 인천 유나이티드로 이적했으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부천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삼산 공원길 순찰대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순찰대는 27일 삼산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열었는데요. 발대식에는 삼산경찰서 관계자와 순찰대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순찰대에는 지역 15개 협력단체 840명이 참여합니다. 순찰대는 앞으로 삼산경찰서 경찰들과 함께 지역의 공원과 놀이터를 순찰합니다. 삼산경찰서는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순찰대를 구성했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하게 되면 또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어떤 취약한 지역들 이런 것도 더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발견해서 더 안전한 공원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배경에서 하게 됐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엔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합니다. 새벽엔 제주도와 전남지방을 시작으로 낮에는 그 밖의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토요일에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7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주말에 내리는 비는 일요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충청 이남 지방은 일요일 아침까지, 제주도는 낮까지 장맛비가 이어집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또다시 300mm 이상의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지반이 약해져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서울의 아침 기온 20도, 강원도 춘천 21도, 전북 남원 21도, 부산 해운대 21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